오는 8일 진주의 대표 축제인 유등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지난해보다 축제장이 확대되고 볼거리가 많아졌는데 축제의 관람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짚어봅니다. 다양한 축제가 이어지는 10월은 진주 내 교통량이 대폭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벌써부터 교통 혼잡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교통대책이 충분한지 점검합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가시화됨에 따라 항공 수요의 증가도 예상됩니다. 하이에어 운항 중단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사천공항에도 기회가 될 수 있는데 하루빨리 노선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양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 건립을 두고 주민과 사업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민가와 태양광 시설 간 이격거리를 현행보다 더 줄이는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올해 긴 장마의 폭염까지 견뎌낸 농가들. 하지만 수확을 앞두고 다양한 병해충에 또다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농가의 경우 당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깍지벌레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진주의 대표 축제인 유등축제가 2주간의 일정을 예고하면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지난해보다 축제장이 확대되고 볼거리도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김현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는 8일부터 2주간 역사의 강, 평화를 담다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 지난해보다 다양한 콘텐츠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우선 힐링존, 역사존, 하모존 등 다양한 주제를 소재로 한 특색 있는 유등들이 전시됩니다. 소망등 터널은 외관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의 소망을 담은 유등이 설치된 소망등 터널입니다. 가정과 관련된 소망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아치형에서 기와집 지붕 모형으로 형태를 바꿨습니다. 부교도 지난해 용다리 전설을 재현한 데 이어 올해는 삼부교를 어다리 등으로 꾸몄습니다. 올해 통행권을 온라인으로 예매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초혼 점등에는 시립국악관현악단과 지역 성악가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드론쇼 역시 활용되는 드론의 대수를 늘리고 불꽃 효과로 화려함을 더합니다. 개천 예술제 구간까지 유등이 설치되는 등 축제장 범위도 확대됩니다. 오는 8일 개관하는 진주 유등 전시관과 유등공원, 김시민호와 어우러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안전 대책도 강화됩니다. 망경동 수상무대 관람 가능 인원을 지난해보다 250명 줄이고 높은 곳에서 관람객의 동선을 볼 수 있는 망루를 설치하는 등으로 인파 집중을 해소합니다. 가파른 계단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축제 현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형 전광판이 설치됩니다. 이번 10월 축제는 저희가 안전에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올 초부터 다양한 대책들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안전 진단 용역과 인파 밀집 지역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이미 완료를 했고, 또 문화재 화재와 관람객 피해를 막기 위해 잔재물의 낙하 범위가 큰 대형 불꽃들의 위치를 성곽 아래에서 강 위로 이동시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축제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우려가 앞서는 부분도 있습니다. 1년 중 진주에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시기를 꼽으라면 단연 10월 축제 기간을 꼽을 수 있는데요.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만큼 교통 혼잡 역시 상당합니다. 시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조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 일대에서 유등축제를 비롯한 10월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축제 기간이면 어김없이 교통 혼잡이 야기됐던 만큼 인근 주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큽니다. 바글바글 사람 차를 쉬고 일단 교통성이 관리를 하지만은 그때는 복잡해가 말도 못하지요.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고속도로 IC를 통해 진주로 들어온 차량은 66만 3천여 대입니다. 유등축제가 열리지 않은 재작년과 비교하면 10만 대 정도 차이입니다. 국도까지 합치면 10월 축제 중 최소 10만 대 이상이 진주로 더 유입되는 셈인데 축제장 근처인 망경동과 진주 주요 진출입로로 불리는 진주와 문산 IC, 충무공동 등의 통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주시는 일단 고속도로 IC와 국도 주요 진출입로 근처 등에 임시 주차장 30곳을 마련했습니다. 차량 9,7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임시 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 7개 노선의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해 시내 통행량을 줄이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임시 주차장 개방과 셔틀버스 운영은 개막일과 공휴일 그리고 축제 기간 중 금, 토, 일요일 뿐입니다. 게다가 주차장 대부분이 축제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 이로 인한 교통 혼잡이 얼마나 해소될진 의문입니다. 만들어놔도 안 가. 차들이 안 가는 게라. 멀어서 걸어오기 싫어서 딱 대놓고 구경하고 가야 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거든. 시는 일단 개막일과 폐막일 그리고 금, 토, 일요일엔 축제장 주변 교량과 도로를 통제해 교통 혼잡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재로선 주차장이 충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평일에 관람하시는 분들은 도심에 있는 사설 주차장들로서도 충분히 커버가 될 것이라 보고 있고, 주말에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시제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임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근 산청 엑스포와의 시너지 효과 등으로 올해 진주 남강 유등축제 관람객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교통 불편으로 관람객과 시민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SCS 조사입니다. 도내에서 1년 중 가장 많은 행사가 열리는 10월을 맞아 경남도가 강화된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10월 경남에서는 의령 리치리치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진주 남강 유등축제와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 등 140여 건의 축제와 행사가 열립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안전관리계획 사전 검토와 표본 점검 등 인파 밀집에 대응하는 한편 행사장 주변 CCTV 실시간 관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진주와 사천에 조성 중인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기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5일 진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투자 설명회는 우주항공 관련 기업 30여 개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항공국가산업단지 현황과 지역 인프라, 기업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한편 LH는 이달 중순 산업용지 분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과방위가 5일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결론을 결국 짓지 못했습니다. 과방위는 5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정부에서 제출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심의했습니다. 여야는 지난번 회의와 공청회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해 의결을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은 다변해가는 산업 환경 속에 대응하기 위해 여지를 남겨놔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항우연이나 천문연과 업무가 중복될 경우 기관 역할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비효율적인 운영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일부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만큼 국회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확정되면 수개월 안으로 사천의 임시청사가 문을 열게 되는데요. 우주항공청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오가게 되고 항공 수요는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시대를 막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노선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가 길어지면서 연내 설립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여야가 일부 사안에 대해 입장이 다르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사천시도 우주항공청 개청을 대비해 도시발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위상을 감안하면 국내외에서 사천을 찾는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사천에서 보다 많은 국제회의가 열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우주항공 산업체나 관련되는 기관에 계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천에 자주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주항공청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힙니다. 인천공항과 수도권에서 사천까지 이동 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는데 유일한 대안은 사천공항입니다. 관광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산업이 발전하려면 항공 노선이 활발히 운영돼야 한다는 겁니다. 관광 산업에 대한 부분도 정말 중요하고 또 우주항공청이 들어서기 때문에 우주항공 산업도 발전이 또 되기 위해서는 교류하는 부분 그리고 또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이 또 쉽게 빠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 많은 노선들이 생겨야 되고 또 이제 그런 노선 부분들이 국내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 좀 활성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주항공도시 도약이 쉽지 않은 상황. 노선 확대를 위해 각종 지원책 마련과 항공사를 설득하는 작업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남해 6.25 월남전 참전 유공자 흔적 전시관 건립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남해군은 지난 4일 흔적 전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흔적 전시관은 2024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상 1층에 넓이 480제곱미터 규모로 도비 18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28억 원이 투입됩니다. 하동군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보리새우 방류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금남면과 금성면, 진교면 등 지역 해역의 어린 보리새우 65만 마리가 방류됐습니다. 한편 보리새우는 마리당 3,000원에서 6,000원 선에 위판되는 고부가 가치 새우로 어업인 소득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양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 건립을 두고 주민과 사업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민가와 태양광 시설 간 이격거리는 주민 반대의 핵심 이유 중 하나인데요. 이 이격거리를 현행보다 더 줄이는 조례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고 군의회 개회가 다가오면서 반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조례안을 발의한 군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함양군 서하면에 자리하고 있는 황석산. 올해 초 사업주들이 이곳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인근 마을 주민들은 자연과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함양에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주와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 간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여기에 서하면을 지역구로 둔 김윤택 군 의원이 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마찰은 극에 달한 모양새입니다. 주거 밀집 지역과 태양광 발전 설비 간 직선거리를 기존 500m에서 200m로 완화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반대 집회 주최 측과 지역 시민단체들이 함께 행동에 나섰습니다. 개정 조례안 폐기와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군 의원인 김윤택은 주민들의 고통은 나 몰라라 하면서 도리어 태양광 업자들만 좋아할 태양광 발전 시설 이격거리 축소를 엄밀하게 진행하고 있다. 함양군의회는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축소 조례안을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윤택은 군의원직에서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함양군의회 관계자는 김윤택 의원을 제외한 대다수 의원들이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진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시회 개회 이전에 의원들이 조례안 상정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를 따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와 이격거리 완화 개정 조례안을 둘러싼 주민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함양 지역. 임시회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격거리 관련 조례안의 상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진주 10월 축제 기간 올밤 야시장이 추가 운영됩니다. 추가 운영 기간은 진주 남강 유등축제 개막일인 8일과 폐막일인 22일 이틀간이며 진주 논계시장 아케이드 구간에서 운영됩니다. 올밤 야시장에서는 이색 먹거리와 지역 수제 맥주 등 다채로운 먹거리가 판매되며 버스킹 공연과 프리마켓 등이 펼쳐집니다.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간 제127회 진주 전국 민속 소 힘겨루기 대회가 진주 민속 소 힘겨루기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1억여 원의 시상금이 걸린 이번 대회에는 진주 지역 소 92마리를 포함해 전국 220여 마리의 소들이 출전합니다. 첫날 체급별 토너먼트를 시작으로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결승전이 치러집니다. 또 소 힘겨루기 경기와 함께 지역 가수 축하 공연, 경품 추첨 이벤트도 함께 열립니다. 올해 지역 배 농가들은 냉해와 긴 장마, 태풍과 폭염까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에 병해 중인 깍지벌레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농가의 한숨이 더 깊다고 하는데요. 부산일보 김윤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윤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깍지벌레 어떤 곤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 진주와 하동, 전남, 나주 등 이 배 주산지에 깍지벌레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깍지벌레는 불과 3mm 안팎의 크기인 탓에 눈에 잘 띄지 않는데요. 가끔 배와 같은 핵과류 과일을 보면 이 과실 꼭지나 껍질 쪽에 하얀색 이물질이 묻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깍지벌레입니다. 깍지벌레는 한번 발생하면 과일이 기형이 되고 당도를 크게 떨어뜨려서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방제해야 하는 병해충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깍지벌레가 유난히 더 기승을 부리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깍지벌레는 알에서 깨어나면서부터 서서히 왁스 형태의 물질로 몸을 덮어서 이 자신을 보호하기 때문에 농약으로 방제가 어려운데요. 특히 배는 일반적으로 봉투를 씌워 재배하는데 이 알에서 나온 깍지벌레가 봉투 안쪽 열매로 이동하기 때문에 더욱 방제가 힘든 편입니다. 때문에 깍지벌레가 알을 낳고 왁스층으로 들어가기 전인 6월 초중순 주로 방제에 나서는데 올해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올해 초 냉해를 너무 크게 입은 탓에 과실 대다수가 떨어지면서 적극적인 방제를 할 수 없었던 건데요. 긴 장마 탓에 적기 방제도 안 됐고 방제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농가 입장에선 손쓸 도리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농가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깍지벌레가 있는 수확물은 일단 먹는데 큰 문제가 없긴 하지만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판장에 가져갈 수 없는데요. 특히 수출의 경우 깍지벌레는 캐나다를 비롯해 대다수 배 수입국의 주요 검역 대상 병해충입니다. 검역 수준이 국내 공판장 대비 엄청나게 강할 수밖에 없는데 이 조금이라도 깍지벌레가 발견될 경우 수출 물량 대다수가 국내로 반송됩니다. 수출농단은 이미 해외 수출 물량 계약을 마친 상태지만 당장 수확량이 부족하고 깍지벌레까지 기승을 부리다 보니 계약 조건을 맞추기 힘든 실정입니다. 일부 농민들은 국가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김윤우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정이 어려운 배 농가를 더욱 힘들게 하는 병해충의 유행. 빠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서부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사천시가 이달부터 산후조리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전후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신규 출생아 가정은 출생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는 인상분 50만 원을 일괄적으로 소급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진주시가 제작 지원한 2023년 특집 다큐멘터리가 서경방송을 통해 방송됩니다. 다큐멘터리 키우는 행복, 자라는 세상은 25분 분량의 특집물로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의 일상적 모습을 통해 아이를 키우며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다큐멘터리에는 진주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10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서경방송 채널 8번에서 방송되며 이후에도 재방송됩니다. 또 서경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열린 지족어촌 관광단지 직거래 장터와 버스킹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달 2일부터 23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열린 행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분위기가 침체된 지족어촌 관광단지를 되살리고자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죽방염 키트 체험 프로그램과 버스킹 공연, 6070 옛 사진 전시 등 콘텐츠가 마련됐으며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죽방염 홍보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길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노랗게 물든 나무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날씨도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금요일엔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이 찾아오겠는데요. 우리 지역 대부분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를 보이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오전까지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다소 하늘빛이 흐려지겠습니다. 뚜렷한 비 소식은 없는데요. 아침 기온은 진주 8도, 사천 9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1도에서 23도 분포 보이며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는데요. 남부는 오후부터, 제주는 종일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세종 9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1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구름 많다 오후부터 흐려지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레물, 만조 시각은 오후 1시 43분, 간조 시각은 저녁 7시 40분 예상됩니다. 삼천포 역의 군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2시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는 주말부터 풀릴 전망인데요. 우리 지역 일요일 오전에 가을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글날이 월요일부터는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많아 야외 활동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